올해 5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CATL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 SDI 이외에 SK이노베이션은 5위에서 6위권을 기록하면서 한국계 3사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세계 각국의 차량 등록된 전기 승용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1개월째 회복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당분간 이런 추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급성장세가 전체 점유율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7배 급증하면서 지난 4월 CATL에 내줬던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점유율이 35.2%, LG에너지솔루션은 24%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 상당수 중국계 업체들이 지속적인 중국 시장 팽창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계 업체들은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에 머물러서 거의 대부분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SK머터리얼스가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분야 유망 기업 그룹 일사테크놀로지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행보인데 SK머터리얼즈가 합작사 지분 75%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그룹일사는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SK머터리얼즈는 해당 합작사를 통해서 국내 실리콘 음극재 양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이번 투자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일사는 미국에서 2015년 설립된 배터리 소재 분야 기업이죠. 특히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내 4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 음극재 기술을 보유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K머터리얼즈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SK그룹 내의 핵심 소재사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성장 중인 반도체, 특수가스 및 소재 사업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 축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맥스트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6,700대 1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NBT가 기록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4,397대 1을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이 균등 배정으로는 총 12만여 주가 풀리는데 이미 청약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서 10명 중 3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3,4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증강현실 AR과 또 솔루션 업체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에 힘쓰고 있고 오는 27일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오는 2023년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공급합니다. 공급 품목은 히트펌프, 그리고 공기 압축기, 수소 탱크 등인데 이를 통해 현대위아는 2030년 관련 부품 사업에서 매출 3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현대위아는 차세대 전기 수소차용 히트펌프와 그리고 공기 압축기 개발을 마치고 이 현대차와 제품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 탱크도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더욱 끌어들이겠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최근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전기와 그리고 수소차 부품 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는 현대차의 관련 부품 내재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 내재화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은 현대차가 내재화를 통해서 기존 부품사를 대체하기에는 기술 경쟁력에서는 좀 차이가 커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유통 라이선스 회사 FNF가 세계 톱3 골프용품 업체인 테일러메이드의 주요 인수 주체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FNF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사모펀드 운용사와 함께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펀드의 핵심 출자자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FNF의 경쟁사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의 의류 등을 유통해온 더 네이처홀딩스가 낙점이 됐었지만 자금 도달 과정에서 더 네이처홀딩스가 내기로 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겠다고 나선 FNF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FNF는 3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테일러메이드 인수 가격은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이 인수대금 중 9천억 원가량은 금융기관 대출로, 그리고 나머지 4천억 원가량은 4천억 원가량은 매자닌 투자로, 나머지 6천억 원 정도는 지분 투자로 구성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슈는 최근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름과 관련한 이슈를 다뤄보겠는데, 여름에는 폭염뿐만 아니라 장마, 홍수 등 날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는 장마가 시작된 듯 하더니 때이른 열대야가 나타났고 연일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처럼 나산때 집중적인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발표된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해 7월은 평년 대비 더울 확률이 70%여서 더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는 열대야가 작년 대비 23일 먼저 시작하고 서울 한낮 기온이 벌써 36도까지 오르는 등 가장 더웠던 2018년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18년도에 있었던 열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열돔 현상은 두 고기압이 햇볕을 받아 달궈진 지표면 부근의 열을 가두는 현상으로 열돔에 갇힌 지역은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 40도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역대급 더위의 발생 원인도 열돔 현상 때문이었는데 올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용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와 전국적으로도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져 더욱더 냉방용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인데요. 이마트는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롯데하이마트도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년 대비 에어컨 판매가 2배 증가했고, 전재랜드 역시 7일과 13일 사이 전년 대비 188%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폭염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지만 여름과 관련해서는 아직 장마, 호우, 홍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점인데, 평년 대비 늦게 시작한 장마가 아직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장마의 특징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특징이어서 평년 대비 수해 피해가 국지적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최소 8월 초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 온도 변화를 주시하시면서 여름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날씨와 관련해 기상청은 아직 기존 의견인 평년 기온과 비슷하다는 내용을 지난주 발표했는데, 이러한 의견이 바뀔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와 관련한 매매 종목군에 대해 구분해 본다면 요즘 같은 폭염에는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스마트 그리드와 전선 관련주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또 냉방기 판매 증가가 기대되면서 에어컨 부품 및 냉방, 냉풍기 그리고 선풍기 제조업체들 역시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는데요. 또한 장마 및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해 복구해야 되는데 이때 농약, 비료, 시멘트 그리고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기본 전략 중 먼저 종목 선택 전략은 테마주와 비슷한데, 먼저 매매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조금은 크지만 업종 내 가장 주가 상승이 크고 변동성이 큰 대장주가 있기 마련인데, 이등주보다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것이 하락 시 반등 기회에 손절할 확률이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은 매수 후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고점 매도 후 다시 저점 매수를 반복하는 매매가 수익률 확보에 유리한데, 하루 동안에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10% 이상 발생한 날이 매우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일 수급 쏠림이 어떤 종목에 나타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강했던 종목이라도 내일 약한 흐름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일주일 사이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선풍기 및 창문형 에어컨 제조업체인 신일전자, 냉공조용 밸브 및 피팅업체인 에센테크, 창문형 에어컨 제조업체인 파세코,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SCD이고 전력량 관련해서는 옴니시스템, 광명전기, 일진전기 등이 있으니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사님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밤에 해외 금융시장을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우려를 뒤늦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여전히 매매해도 괜찮습니까? 오히려 시장에 약세가 진행되면 기존 강했던 테마들로 더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델타 변이와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